2부에서는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주인공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고민 중이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LX 일렉트릭 아, 네. 17만 1,000원에 50%. 17만 1,000원에 50%입니다. 수익 보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우울하실까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 건가요?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가? 언제쯤 추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요? 네, 예. 네, 지금 17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수익 중이시지만 더 큰 수익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도 미국 기업들과 수주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에 10% 정도 뛰었는데 두 분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을지 의견 듣고 오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LS 일렉트릭은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원 대표님께. 이지은 대표님, 지금 관세 정책으로 미국 시장에 나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한국 업체들에서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는 움직임들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곧 전력 수요 폭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님 좀 좋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중도 꽤 많이 있으신데 수익도 좀 든든하게 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딥시크 충격이 시장에 처음에 공포감으로 다가왔고 그와 관련돼서 반도체라든지 전력,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동안 살짝은 조정의 흐름이 나왔는데 딥시크 공포를 오히려 시장에서는 AI 시장의 경쟁 심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회장의 행보가 또 그 주가 흐름을 더욱더 탄력받을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기업들의 이런 진출이 전력 수요에 대해서 더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의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시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LS 일렉트릭은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갈 때 못 가서 보유하신 분들 진짜 많이 속상하셨던 그런 종목이었을 것 같은데 배전반 쪽에 관련해서도 좀 이익단이 약간 아쉬웠지만 그 부분도 구회장이 좀 이야기를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는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지금 7월 24일에 고점이었던 27만 4,500원 이번에 좀 돌파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도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 그래서 전력 쪽으로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조선이 달렸고 그 후발에 종목군, 섹터군으로 좀 전력 쪽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27만 5천 원 돌파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조금은 줄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20% 정도는 비중을 확보해 놓으시고 남은 30%의 비중은 추가적으로 좀 시세를 기대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상의 탄력도가 나올 때마다 이제 새로운 가격대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날의 좀 분위기를 보셔야 되긴 하는데 다음에 또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게 쉽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일단 27만 5천 원 돌파 시 20% 정도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수익을 챙겨두시고요. 나머지 30%는 탄력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LS 일렉트릭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모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HD 현대 미포요. 네, HD 현대미포요. 13만 원에 20%요. 13만 원에 3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최근에 조선주 좋다라는 흐름 보시고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산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얼마나 네, 되셨을까요? 한 2달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조선주들의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네, 조선주는 다 올라가는데 왜 미포만 못 올라가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그렇죠. 뭐 실적이 잘못됐나 해서요. 네, 올라도 너무 다 잘 올라가고 있는 조선주 안에서 왜 이 네 종목은 잘 올라가지 않을지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에게 네. 그 이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시청자님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조선주들 다 잘 가고 있는데 왜 네 종목만 이렇게 하락하는 걸까요? 최근에 조선주들이 다 잘 갔죠. 잘 갔는데 사실은 두 종목만 잘 갔어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이 두 개 기업은 왜 잘 갔느냐? MRO, 미국 함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미국이 해군 국방 능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한 것이고, 나머지 조선주들은 사실은 좀 차익성 매물이 좀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뭐 HD 현대미포가 못 갈 것이냐?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조선사 모두가 지금 실적이 이제 우상향으로 턴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해군 함정 관련해서의 어떤 수혜도 있지만 사실은 조선 업종 자체를 중국을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충분히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높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인도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인도가 중국 쪽에 수주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규제를 하고 또 미국하고 물동량이 인도 쪽으로 해서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는다라면 아무래도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라든지 LNG선 쪽에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현대미포가 조금 조정이 좀 가파르게 좀 나왔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약간 이제 주식이 한 2달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약간 수익이 나다가 갑자기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좀 조정이 나와서 조금 속상하실 텐데, 전 좀 기다리신다라면 충분히 매수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D 현대미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일하게 보유 의견 주셨잖아요. 이지은 대표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4분기 실적이 좀 아쉽게 나와서 그때 이제 굉장히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던 상황이었는데 실적이 미끄러지면서 좀 굉장히 하락폭을 좀 키웠던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일회성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긴 하지만 조선 업황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을 등에 업고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저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수급도 좀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과 전일 기관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투신과 연기금에 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나왔고, 며칠 전에 또 수주 소식을 전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대 라인 돌파하는 거를 시청자님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11만 5천 원 부근 가격이 좀 돌파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비중 확대는 지금 이미 30%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대가 11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가 다시 한번 돌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물론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살짝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제가 뭐 강력하게 신규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보유를 하고 계시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주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보유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HD 현대미포 아무래도 조선주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 다 의견 들어봤고요. 시청자님도 꼼꼼한 전략들 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시청자님부터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그 하나 엔진을 네. 24,500원에 30% 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목표까지만 알고 싶어서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그래도 더 많이 수익 보면 좋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더 수익을 볼 수 있을지. 28,000원? 네, 28,000원. 혹시 이거를 단기로 보시나요? 장기로 보실까요? 그냥 장단기로 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그러면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하나 엔진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다 잘 가고 있는 하나 그룹주들 그 안에서 어느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그 유창희 본부장님한테만 부탁드릴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최근에 뭐 리포트도 나왔죠. 2025년에는 성장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유창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제가 지금 아까 현대미포도 팔지 말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엔진 관련된 기업들도 팔면 안 되겠죠. 뭐 매수를 최근에 하신 것 같으세요. 그 전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목표가가 좀 궁금하실 텐데 이 회사가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목표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만 원은 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몇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형급의 배의 엔진은 만들 수 있지만 중대형으로 가게 되면 기술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그 엔진을 사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수주 내용을 보시면 약간 중국향 수주가 좀 많이 굵직굵직한 수주를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조선 산업 자체가 계속 상승 사이클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의 어떤 수요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MRO 함정이죠. 함정 MRO라는 게 그 군함을 새로 건조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걸 유지 보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유지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엔진이라는 거죠. 내부 어떤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진 부분의 어떤 유지 보수 관리가 더 중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엔진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방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불안함이 있으시다라면 오늘 고가도 26,000원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한 26,000원 이상 올라온다라면 비중을 지금 30%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 좀 이익 실현하시고 조금 더 나머지는 그냥 마음 편히 끌고 가신 전략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한 3만 원대? 뭐 전 3만 원도 그렇게 과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어쨌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불안감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엔진 도와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상담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 고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HPSP예요. HPSP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2,700원에 10%요. 32,700원에 10%입니다. 어떤 부분 가장 고민되실까요? 이게 샀는 데가 좀 됐는데, 네. 예, 3만 한 6, 7천원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습니다. 지금 목표가 36,000원 정도 보고 계신데 과연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두 분에게 한번 의견부터 듣고 오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HPSP 두 분 다 동일한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 모두 수익률 탑5 안에 들어오신 굉장히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이신데요. 그래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느 분에게 선택하기 원하실까요? 이지연
전문가님, 예. 네, 이지은 대표님, HPSP, 요즘에 뭐 파운드리 쪽 매출 회복도 전망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회사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로 진짜 세계적으로 좀 공공연한 위치를 자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인데요. 일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ST와 함께 뭐 법적 분쟁이라든지 이런 노이즈가 좀 있기는 했었지만 전화 온다 받아. 네, 그래도 잘 좀 해결이 되고 이제 주가의 흐름도 나쁘지 않게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고압수소 어닐링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좀 더 매출에 대한 부분들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업이익률이 정말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를 좀 넘어가는 기업이기도 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회사는 항상 반도체 종목들 했을 때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살짝 답답하게 좀 느껴지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충분히 좀 길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어서 지금 이평선을 좀 단기 이평선 추세를 잘 타고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에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HPSP는 저는 보유하시고 지금 매수가가 32,7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시세 흐름 좀 기대를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 10% 보유를 하고 계셔서 저는 35,000원이 좀 1차 저항 가격대로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5,000원대 절반 정도 일단은 좀 수익을 확보를 해 두시고요.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의 기술력을 보고 매수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사실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좀 더 극대화를 해서 향후에 뭐 진짜 45,000원, 뭐 5만 원까지 한번 장기적으로는 보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워낙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일단 10% 비중 중에서 절반이라도 챙기고 싶다 하신다면 35,0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수익화 현금화해 두시고 남은 물량은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창희 본부장에게 여쭤볼게요. 삼전이 메모리 흑자였지만 파운드리가 적자였는데 파운드리 쪽 이제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까지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소식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SK하이닉스 쪽에 더 무게를 실을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뭐 반도체를 본다라면 SK 하이닉스만 보시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한다라면 SK 하이닉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탄탄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성장 모멘텀이 아예 확인이 된 기업인 거잖아요.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가 된다라면 이 디바이스 제품, 한마디로 노트북, 뭐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올해 죄송합니다. 윈도우 10이 서비스가 만료가 되고 10일로 이제 전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를 늘 수가 있고, 또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주문형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이라서 약간의 뭐 실적이라든지 약간 노이즈가 있으면 언제든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더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전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SK하이닉스의 비중을 더 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 상담 연결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바이브 컴퍼니. 바이브 컴퍼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6,700원에 네. 10%요.
6,700원은 1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들어가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AI 뭐 그런 거라서 들어갔어요. 아, 처음부터. 예. 네. 네. 들어가자마자 계속 흘러내리네요. 네, 하필 또 들어갔는데 이렇게까지 내려가니까 네. 마음 속상하실 것 같은데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마이너스 20%예요. 아, 네. 최근에 들어가셔서 심적으로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잘 헤쳐나가면 좋을지 여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이 고민 털어놓을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바이브 컴퍼니 손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잘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또 선택을 해주셨는데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게 좀 속상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매도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 기업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온 건 딱 이 이유였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방한을 하고 또 카카오와 함께 AI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었고 이 바이브 컴퍼니의 지분한 8%를 이제 카카오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같이 동시다발적인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이 강하게 됐던 건데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이런 소식에도 카카오가 갈 때 이 기업은 상한가까지 또 안착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매도의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최근에도 뭐 멀티모달 그리고 다국어 AI 분석, GPT 프로파일링 기술을 선보였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지금 CB에 대한 전환을 엄청나게 회사가 하고 있어요. 좋은 이슈가 나오자마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를 좀 약간은 불편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다만 지금 오픈 AI 관련된 그 모멘텀이 약간 사그라들기는 했지만 그 소프트웨어 AI 관련주들의 시세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 안에서의 순환매로 단기 반등, 반짝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가격대에 대한 지지 여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21선까지 약간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시청자님이 나는 이미 샀는데 약간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가격까지는 한번 버텨보고 반등을 기대해 볼래라고 하신다면 저는 5,000원까지는 한번 5,000원 살짝 이탈하는 가격대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 여기서 반등이 단기적으로 반짝 나올 수 있어요. 이때가 정말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가격대를 추가적으로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더 큰 하락폭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주셔서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두고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뭐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CB에 대한 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상한가도 갔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반등이 좀 기술적으로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했을 때는 이 가격대 좀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 전후로 해서 꼭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바이브 컴퍼니 설명 드렸습니다. 꼭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상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02-6000번에 4919번이고요.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시고요. 매수가 비중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고요. 네, 97,000원에 25%입니다. 97,000원에 25%입니다. 언제쯤 들어가신 걸까요? 이게 사실은 2년 전에 들어갔고요. 네. 22만 8천 원을 몇 번을 담고 해서 단가를 이렇게 낮춰놨습니다. 네. 근데 좀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오늘 장에서 그래도 2차 전지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 안에서 LNF는 앞으로 어떨지 전망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불통이요. 네, LNF는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실까요?
네, 두 분 다 존경하지만 유창희 본부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훌륭한 거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유창희 본부장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이번에 MSCI 한국 지수에서도 편출이 됐더라고요. 뭐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좀 없어서 먼저 죄송하고요. 일단 저는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배터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가 엄청나게 잘 판매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전기차 캐즘이다 뭐다 해서 배터리 기업들이 수익이 안 나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기차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된다고 해도 이들 기업의 수익은 나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전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뭐 LNF 오늘 이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좀 관세를 조금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상당히 좀 적게 매길 수도 있다, 어떤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기대감이죠. 뭐 결국에 사인은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장관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어떤 의원들이 하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반등을 줄 때 저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한 번에 매도하는 건 힘들어요. 진짜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끌고 오셨고 평균 단가를 낮춰 오셨는데 제가 매도를 하라고 해서 내일 아침에 시가로 매도할 수 있을까?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하루에 1%씩 조금씩 전 오르든 떨어지든 조금씩 줄여 나가신다라면 분명히 매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 지금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지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1년 뒤면 좋아지겠지? 1년 뒤면 좋아지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갖고 있으라고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것도 미지수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LNF, 저는 시청자님 목소리 듣고 수익 중이신 줄 알았는데요. 그만큼 이런 긍정적인 기운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또 손실 최대한 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